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클은 과격한 폭등 후 조용해졌고 지금까지 오르지 못한 코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는 게 업비트 사토시 마켓의 파일 코인이 어저께 20% 정도 상승하고 20%를 더해서 지금 아마 40%가 급작스럽게 상승해 있는 현재 상황일 거예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몇몇 개 코인을 언급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는데 엄청 큰 도움을 줄 거다라는 게 미디어에 어느 순간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언급한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서 당장 나는 어떤 특정 코인을 샀는데 당장 숫자가 빠졌다. 장기간 오를 기미가 안 보인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한다. 거기에 의의를 많이 두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비단 파일 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코인 투자를 하면서 그냥 제가 항상 느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XRP 코인이 됐건 무슨 뭐 테조스가 됐건 뭐가 네오가 됐건 온톨이 됐건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특정 알트코인이 됐건 펀더멘탈이 살아있고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을 한다면 그런 코인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미니 인스티튜셔널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기관 투자가들 뭐 제미니 연합 뭐 이런 거 비슷한 언급 같은데 여기 보면은 호주에 홀론 글로벌 인베스먼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상품이 있나 봐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일 코인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코인을 커스터디 해준다. 그 서비스를 해준다. 제미니가 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게 어저께 오후 정도에 나왔고 제가 그래서 7시 무렵에 방송을 이걸 하나 올려드릴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서히 세력이란 사람들이 서서히 그냥 내보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 중간에 거대한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뭐 지켜보자고요. 머지하고 관련해서 과연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외신이 이더리움 테스트넷 골리 머지 내달 10일 전망. 그래서 여기 보면 골리는 8월 6일부터 12일 중 파리 업그레이드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딱 정확히 이때가 언제냐면 코리아 블록체인 서밋이 개최될 때죠.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그 시점이네요. 그래서 더 구체화돼서 아마 내용이 정리가 될 거예요. 비탈릭 부텔린을 통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뭐 하드포크, 포스를 전향하기 위한 지속적인 하드포크 발표가 연이어서 계속 이제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독일 같은 경우 이거를 뭐 독일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경제학자가 올렸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독일에서 다시 좋은 아침이야. 1년 동안 컨센서스는 이제 GDP 성장률이 1.5%에 불과하지만 인플레이션은 7.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거는 독일만에 국한된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우리나라는 GDP, GNP가 올라가고 있나요?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나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오히려 GDP, GNP는 감소한다. 미국도 똑같은 상황. 근데 미디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한 언급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은 스태그플레이션한 언급을 절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통화 시스템에 궁극의 최종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뭐 미국 같은 경우 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 했는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나?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이것도 오후에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자료조사 한 거를.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 코로나 케이스가 한 건이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현재 형국. 예, 그래서 3년임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결정될 거고, 자 11월쯤 해서 바이든 중간 선거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들 뭐 그 두 분만의 어떤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다가오죠. 그래서 그거를 위시해서 사실은 얼마간의 상승이 도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예측을 한 바 있었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형국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파일코인 제가 이제 처음 초반에 이제 방송에서 언급 드렸었는데 워낙에 많이 급격하게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이 코인을 팔고 나가신 분들 다른 코인 이제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팔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정상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코인을 분석하려고 하면 절대 분석 진행이 안 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아마 파일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특히나 파일코인은 제가 근본적으로 백커가 세카이어 캐피탈이라는 거대 VC가 비하인드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코인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건 엄청 먼 미래에는 이 코인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차지하는 아마 중요성이 엄청 대중들한테 부각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그냥 언급 드리는 거고,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차트적인 관점, 이건 상승형 삼각형 패턴 완성 단계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하락형 삼각 패턴이 아니라 상승형이죠. 상승형.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또 이렇게 급등을 시킬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얼마나 옆으로 밀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주말에는 매매를 쉬자 뭐 그렇게 뭐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시점, 그리고 오르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로 그 힘이 이렇게 나뉘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연말 어느 시점까지는 그냥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달 로봇 인도로 다닌다 즉시 개선 규제 50건 본격 완화, 한 달간 14차례 실무협의 거쳐 50건 과제 선정 즉시 개선 과제 3건 해소에 1조 6천억 원 투자. 자, 이게 웬 말인가 갑자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나요? 위기의식 같은 거 느끼지 않으시나요? 지금? 어디서는 뭐 치킨을 로봇이 튀긴다, 예를 들어 커피를 뭐 로봇이 만든다 막 이런 얘기들 있죠. 그거는 그냥 지금 단순한 거고, 다가오는 5년, 10년을 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뭐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머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일본 위기에 놓인 한국 현재 심각한 수준 출산율 세계 최저 지적했다. 자, 이것도 보시고 어떤 걸 여러분들이 도출하실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살 사람과 물건을 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경제 규모의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인도 시장에 관해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던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북미와 유로존에서 빠진 게 동아시아,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와 특히 인도 시장으로 많이 몰려가서 GDP, GNP가 그들 나라의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거다라는 그림을 제가 연상을 했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사실. 아니라는 사람들 말도 있는데 그 결과는 머지않아 나와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대로 가면은 위기 수준에 이미 봉착을 했고, 그리고 미 연준 올해까지 금리 인상 내년이나 돌입하나. 근데 여기 댓글들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다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미 폭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이미 다 파셨던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은 폭락이 올 거야, 안 올라갈 거야, 계속 그렇게 연이어서 언급을 하죠. 근데 이미 금리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떻게 진행될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고, 문제는 내년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인하하냐,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뭐 내년 중반이 될 거냐 하반기부터가 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금융시장 전반에 태동이 이루어질 거고, 많은 수익률이 왔다리 갔다리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뭐 진짜 전문 매크로 분석가를 뭐 나중에 대동해서 뭐 한번 해보면은 뭐 정답을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100% 맞추진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래서 이따 봐서 두 번째 영상은 알트코인의 뭐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그 로드맵상의 그런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뭐 두루두루 좀 약간 굵직굵직한 면으로 이제 다뤄봤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휴가 시즌이라서 이게 그 기사가 임팩트 있는 기사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기자들만, 우리나라 뭐 이게 관련돼 있는 사람들만 뭐 지금 휴가 시즌에 8월 초까지 휴가 시즌에 돌입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뭐 블록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프랑스도 뭐 다 오세아니아도 다 지금 현재 휴가 시즌에 돌입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급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